자, 이제 좀 많이들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소리 화면 정상이시면 1번 한번 올려주시죠. 감사합니다. 이 요즘에 뭘 하면은 나 혼자 떠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꼭 이렇게 확인을 해줘야 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봅시다. 오늘 로봇주들 오후장에도 강세 흐름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사실 6월부터 얘기한 거죠. 로봇주가 상승하기 시작한 거는 올해 1월 2일장이었나? 레인보우를 보면 역사를 알 수 있지. 레인보우가 첫 상승을 시작한 거. 이거 1월달, 그리고 이때도 별로 그렇게 움직임이 없었어요. 이때는 솔직히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끼리만 이제 사고 팔았을 거고, 내용이 본격적으로 나온 게 1월 3일 화요일입니다. 삼성증권을 통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삼성전자가 지분을 확보하기 시작했죠. 이걸로 인해서 상승하기 시작했어. 1분기 때. 그리고 그때 우리 1, 2분기 때 로봇주로 엄청난 수익을 뽑았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올라간 거 보면 알잖아요. 엄청나게 올랐어요. 3만원짜리 종목이 15만원이 갔어. 5배. 대단한 상승률을 보였고, 그 상승을 보였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최근에 하반기 들어와서 또 한 번 상승을 시작했는데 신고가를 냈죠. 요 하반기 상승. 우리는 상반기 때도 레인보우 한번 수익을 냈고요. 하반기 때 레인보우 이때 제대로 수익을 한번 뽑았죠. 솔트룩스랑 비슷한 움직임인데 이게 둘 다 대장주 역할을 하는 종목은 이렇게 한 번씩 신고가를 돌파하는 시세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AI에서는 솔트룩스, 로봇에서는 레인보우입니다. 이거는 시세가 말해주는 대장주예요. 시세가 말해주는 대장주. 자, 이렇게 대장주들이 역할을 좀 해줬고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주변에 있는 종목들이 이제 실수혜주들이 움직이면서 단체로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좋은 흐름들을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이런 대장주들의 역할을 제가 항상 얘기했어요. 요 8월 7일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고점을 찍었는데 이전에 6월 달에, 자 6월 달이 언제냐면 로봇주들 상승 흐름 아무 흐름도 없을 때예요. 요 구간이잖아. 정말 소외가 되고 있는 로봇주를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다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2차전지 얘기만 하고 있는 때에 제가 이때 강연회에서 무슨 얘기했냐면 하반기에 핵심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섹터는 로봇이라 그랬어요. 다들 2차전지 얘기하고 있었고 조금 더 이제 발전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반도체를 얘기하고 있었는데 저는 거기서 로봇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1분기 때 상승해서 상반기 때 오른 걸 로봇주에 대해서 오른 걸 갖고 얘기한 게 아니고 하반기 때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로봇주를 얘기했고 8월 7일 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신고가가 나왔어요. 로봇주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몇 종목들을 얘기 드렸는데 가장 중요하게 지금 기억나는 종목이 4가지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 뉴로메카, SBB테크, 그리고 SPG. 하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그냥 상징적으로 삼성이 얘네한테 투자했으니까 얘는 무조건 대장주야. 이게 앞뒤 볼 거 없이 대장주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정말 내용이 없는 설명이지만 사실 모든 설명을 다 한마디로 한 단어로 그냥 전부 이겨버릴 수 있는 게 우리나라에선 삼성전자가 투자한다. 이 얘기입니다. 어쨌든 삼성에서 우리나라의 가장 거대한 기업이 관심을 가지고 그냥 투자가 아니고 M&A를 하려고 지금 보고 있는 회사, 그리고 로봇주 중에서 실적이 가장 우선하는 종목은 아니지만 기술력이 가장 뛰어난 이족보행 로봇을 만드는, 이거 이족보행이랑 사족보행이랑 기술력 차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네 발로 걷는 사람은 없죠. 사람처럼 걸으려면,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려면 이족보행을 해야 되는데 이족보행을 완성시키기 위한 기술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거를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진작에 해냈습니다. 물론 수익성은 없죠. 필요가 없으니까. 그거 어디다 쓸 거야? 지금 두 발로 걸어다니는 로봇을 만들어서 어디다 쓸 겁니까? 쓸 데가 없잖아요. 실제로 테슬라에서 지금 팔고 있어요. 옵티머스라는 이족보행 로봇을 팔고 있어. 한 대당 2억이었나? 근데 그거 사서 어디 뭐 쓸 데가 없어요.
막상 쓸 데가 없는 거야. 관상용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팔리지 않는 건데, 이런 식으로 로봇주들이 지금 현재 로봇 기업들이 기술 개발에만 몰두하고 이제 돈을 버는 사업을 하는 기업은 협동 로봇 만드는 기업들이에요. 아직 상장 안 했지만 우리나라로 치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기업들, 그리고 상장사 중에서는 뉴로메카, 그리고 이런 협동 로봇의 관절기를 제공하는, 관절기가 관절 기술이 아니고 이 관절의 역할을 하는 기계를 제공하는 액추에이터라고 하죠. 이 액추에이터를 제작하는 기업들이 SBB텍과 SPG 얘네들이고, 이런 종목들을 제가 6월 달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강력하게 얘기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였냐면, 그냥 로봇만 볼 게 아니고 로봇은 AI랑 같이 봐야 됩니다. 잠깐만, 대표님 짱 하고 올라오는 거 보니까 TPC가 사고를 아직 안 쳤구나. TPC 5,500원 넘어가야 됩니다. 신고가가 나와야 돼요. 이달 초에 만들었던 고가 자리를 돌파를 해야 돼.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건 아직 덜 간 거예요. 올해 그 8월 16일 날 기록했던 5570 있죠. 지금 오늘 VI 자리, 2차 VI 자리가 5,590원이잖아. 이거를 돌파해야 돼요. 그래서 신고가가 나와야 돼. 그럼 이제 그 전에 한번 살짝 팔아주면 되겠죠. 그 전에 한번 살짝 팔아주는데 아직 내가 원하는 가격이 안 갔어요. 그리고 이거 돌파돼서 신고가가 나오면 포스코 DX처럼 가는 겁니다. 지금 제가 설명할 게, 말할 게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정리가 안 되는데, 일단 6월 달에 강연회에서 했던 얘기부터 해드리는 거예요. 강연회 때 이제 그런 모습들을 얘기하면서 제가 무슨 얘기했냐면, 로봇은, 이거 아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로봇만 따로 혼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AI 테마, AI 섹터라고 부르기엔 아직은 테마성이 강하니까 AI 테마랑 같이 움직입니다. 로봇이랑 AI는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필수 불가결한 그런 이유가 있어. 왜일까? 이거 제가 무료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로봇이 그냥 로봇 팔을 만들어 놓으면 그거는 철골 구조물이라고 했죠. 그건 그냥 철골 구조물이야. 그냥 기계라고. 모든 기계를 우리가 로봇이라고 부르지 않잖아. 로봇이란 건 뭐냐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입력된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자기 의지가 뭐냐면 사람이 따로 조작하는 게 아니고 입력이 된 명령을 받은 알고리즘이 있으면 그 명령을 그냥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계를 로봇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명령, 그 수행할 수 있는 명령을 알고리즘화해서 입력하는 그 시스템을 뭐라고 그래요? AI라고 그러잖아. AI가 빠져있는 로봇은 그냥 철골 구조물이에요. 기계라고. 자동차를 예를 들면 자율주행을 할 수 있으면 얘가 자동으로 가는 로봇 차잖아요. 이것은 로봇의 개념의 자동차야. 옛날 맥가이버에 나오는 차라고.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맥가이버가 아닌가? 어쨌든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차량이 되면 그건 일반 자동차가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 자동차는 사람이 핸들을 잡아야 되잖아. 이거는 로봇이 아니잖아. 자동차잖아. 기계야. 이게 로봇과 AI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게, 로봇이 되려면, 로봇으로 인정받으려면 알고리즘이 필요해요. 그게 AI거든. 그러니까 로봇과 AI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같이 보라 그랬어요, 항상. 그리고 이번에 백발요즘 화요일에서, 백발요즘 화요일 맞죠? 제가 이번 주에 출연한 게 백발요즘 화요일이고, 지난주는 제가 금요일에 필살기 출연 안 했으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금 운영자님이 올려주신 거 봐봐요. 보면 뭐가 나오냐면, 제가 이번 주에 로봇 테마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한 게 나옵니다. 어디서? 백발베이션 화요일. 이걸 보셔야 돼. 방송 참여를 하면 저거를 볼 수가 있어. 방송 참여가 아니고 시청해 주시면 이제 그 큰 그림을 볼 수 있다 그랬잖아. 디테일한 종목 리딩은 제가 고급방에서 진행하는 거고, 디테일한 종목 얘기가 아니고
이런 큰 그림, 무슨 섹터를 봐야 되냐는 그거에 대한 것은 제가 이 방송 TV SBS 비즈 방송 출연해서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어떤 섹터를 얘기했어요 이번에? 마지막에 종목 스포일러를 할 때 제가 뭘 얘기했냐면, 그렇죠, 로봇 섹터에 대해 얘기했어. 그때 얘기한 게 스맥 뉴로메카 TPC야. 사실 스맥 뉴로메카 TPC를 얘기한 건, 네,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봐봐요. 얼굴이 마음에 안 들지만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 이번 주 화요일, 그러니까 그 오늘 목요일이니까 그저께 했던 방송 화면 캡처한 거예요. 이때 로봇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 했냐, 무슨 얘기를 했냐면 AI와 맞물려서 지능형 로봇 인공지능 관련 좀 해주세요. 이때 이틀 전에 가장 많이 올랐던 건 스맥이었어요. 하지만 스맥은 뭐 평소에 내가 관심주는 아니었고, 하반기 두산 로보틱스 상장 예정으로 지금 이제 수혜주들이 생겨날 거고, 이게 또 하나의 임팩트가 될 텐데, 두산 로보틱스는 국내 협동 로봇 1위 기업이에요.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 상장에서는 협동 로봇 관련주들이 또 관심을 받겠지. 뉴로메카. 그래서 스맥이랑 뉴로메카를 얘기 드린 거고, 제 탑픽은 TPC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오늘 TPC 엄청나게 상승했잖아. 지금도 올라가고 있잖아. 이 세 종목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TPC 얘기한 게 엔비디아와 연계된 대만 협동 로봇 테크맨 국내 판매사라고 그랬죠. 이 테크맨 로봇을 TM 로봇이라고 하는데, 이 로봇 국내 판매사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엔비디아와 지금 기술 개발을 같이 하고 있어요. 엔비디아는 대표적인 어떤 기업? AI 기업, AI 반도체 기업.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파트너들끼리 합쳐진 거예요. AI 반도체와 로봇. 이게 궁극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이거 나오니까 오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무슨 얘기를 해요? AI 휴머노이드 로봇에 이제 기술 개발에 전격적으로 힘을 쓰자,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죠. 제가 이 종목들을 괜히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TPC 얘기했거든. 디지털 트윈 개발,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얘기하면서 TPC가 요때 상한가를 간 거야. 요날 상한가가 이제 이 내용이 나오면 상한가를 간 거고, 이거 벌써 한 2, 3주 정도 된 재료잖아요. 이 재료가 이제 봐봐. 이때 방송할 때 요 윗골이다는 음봉이었지. 오늘 TPC 시세는 어때요? 오늘 TPC 시세는 요날 방송을 한 거고, 어제 하루 매수기에 주면서 오늘 이런 양봉을 만드는 거야. 20%짜리 양봉을. 이렇게 움직여 줬습니다. 지금 자랑하는 거 맞는데, 이 자랑하기 전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다 얘기했고 매수할 기회를 다 드렸고, 오늘조차도 오늘 무료방에도 오늘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 그분들한테도 제가 오늘 TPC를 매수하셔라 아까 사인을 드렸어요. 오늘 매수하신 분들은 오늘 그냥 바로 이제 수익을 보고 있는 거야. 사실 우리는 이거 들어가 있는 지 지금 일주일 됐잖아요. 오늘 사신 분들은 오히려 뭐 시간적으로는 좀 더 수혜를 보셨네. 지금 이렇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장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지금 침체되어 있을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매매를 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각종 테마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각 테마들을 하나하나 그냥 종목만 쭉 언급해서 상승하면 내 거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할 거면 이걸 리딩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고, 저처럼 길목 지키기라고 하죠. 가격 제시 다 하고 회원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린 이 섹터를 들어가는데 종목은 이겁니다. 가격 여기. 그래서 확실하게 저는 문자로 리딩합니다. 그냥 헷갈리게 내가 언급한 종목 중에서 뭐 그런 거 있잖아.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오늘 오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얘기했지.
오전에 무료방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얘기한 거 보신 분들 3번 한번 쳐봅시다. 저희 톡방이나 무료방에 치셔도 돼요. 채팅 지금 참여하고 계신 분들 여기서 3번 한번 쳐보세요. 오늘 오전에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얘기했잖아. 3번 한번 쳐봅시다. 내가 언제 얘기했냐면 아주 정확하게 지금 저기 나와 있잖아. 제가 그냥 기사를 올려드렸거든. 기사 언제 올려드렸냐면 10시 18분에 올려드렸어요. 10시 18분에 저 기사를 올려드리면서 그래도 현재 로봇 제작은 TPC다 이렇게 써놨어. 굳이 저렇게 써놨어. 나는 저렇게 써놔 저기다가 굳이 그렇게 쓰지 않아도 되는데. 그건 내가 여러분들한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추천한 건 아니잖아. 근데 이제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적어보고 사신 분이 있겠지. 있을 거야. 있는데 이제 그럼 레인보우 로보틱스 내가 오늘 스윙을 적어야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 왜냐면 문자를 받지 못하고 저 얘기를 보지 못한 사람은 없잖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나는 TPC인데 나는 T로보틱스인데. 리딩의 정확도랑 이 선명한 리딩을 저는 해드립니다. 그래서 선명한 리딩을 위해서 문자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강조하는 이유가 회원분들이 들어오시면 혼동하셔. 무슨 종목을 사라는 겁니까? 그러면 뭐 내가 얘기한 종목마다 다 사면 종목 숫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그 중에 안 가는 거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 전 지금 이 리딩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분명히 5개 종목, 10개 종목을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한 2개 갔어. 나는 8개 안 갔는데 8개를 산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 끝모를 기다림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종목 중에서 정말 다음날 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 다음 달이 돼도 상승하지 못하는 종목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모두 이제 관리를 해드려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걸 관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관리하냐면 그냥 오늘 제 문자 다 보여드릴게. 이렇게 그냥 관리하는 거예요. 계속 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 지금 스팟 방송하느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을 못 걸어서 그렇지 T로보틱스 우리 2차가 아니라 1차 목표가죠. 8월 18일 날 재매수했으니까 35,000원 수익 실현 나갔죠. 지금 팔아도 돼. 지금 파는 게 더 이득이야. VIP 회원분들 오늘 T로보틱스 수익 실현 하신 분들 1번 한번 쳐봅시다. 정확하게 리딩을 한다라는 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T로보틱스를 보면은 제가 리딩한 내용이 여기 나오잖아요. 이렇게 8월 9일부터 매수 수익 실현 자리 잡고 다시 수익 실현 자리 한번 잡고 매도하려고 했는데 이날 매도가가 안 왔어요. 이 가격은 아직 오지 않은 가격이야. 그래서 다시 한번 샀어. 8월 18일 날 보면 이제 TPC 최고가 찍은 날인데 원래 이거 사려고 그랬거든. 못 사고 야 그럼 TPC 접고 T로보틱스로 가죠. 해서 T로보틱스 들어간 거야. 그리고 T로보틱스 들어간 다음에 오늘 다시 한번 수익 실현. 8월 18일 날 매수해서 오늘 팔았으면 2주 전 금요일이에요. 2주 전 금요일. 그렇게 오랜 기다림 아닙니다. 거래일 수로는 7거래일 정도야. 요거 기다리고 요거 판 거예요. 8월 달에 팔 수 있어서 다행이다. 다음 달로 넘어가면 수익일표에 다음 달 걸로 적히는데. 어쨌든 그래서 팔았어. 훌륭한 수익 아닙니까? 이것만 해도 T로보틱스 지금 28,000원대부터 매매한 거예요. 왜 수익률이 얼마겠어? 로봇주도 레인보우가 대장주라는 거 알아.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했어요. 매매했잖아. 8월 1일 날에서 8월 4일 날 끝냈어. 짧게 먹었지. 짧게 먹었지만 이것만 해도 수익률은 굉장히 큽니다. 얘가 10만 원이 넘어가는 종목인데 단순하게 그냥 11만 5천 원 정도에 사가지고 13만 원에 팔았으면 10% 이상은 수익이 난 거니까 이거를 만에 자 이렇게 확실하게 리딩을 해드리는 거예요. 언급한 종목들을 모조리 여러분들 그 중에서 알아서 매매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런 매매 잘하는 사람만 수익을 보고 그걸 보고 있는 사람만 수익이 나잖아요. 저는 확실하게 이렇게 문자로 하나하나 그냥 다 리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그 문자 다 보여드리는 거야. 쭉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나와요. 문자가 이렇게 가는 거야. 그냥 이 문자 보고 그냥 그대로 가격 입력만 하시면 돼. 매수 매도만 그 할 타이밍만 여러분들이 그것만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매수하려고 했는데 너무 빨리 내가 한참 시간을 늦게 봐서 또는 너무 빨리 종목이 올라가서 못 샀다. 안 하시면 돼요. 안 사면 돼.
우리는 한 종목만 노리는 게 아니고 제가 또 그럼 다음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 종목 이거 못 사신 분은 이거 사셔라. 문자로 전부 이걸 케어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이 듣고 나서 기억도 안 나고 증빙도 할 수 없는 그런 리딩이 아니고 내가 나중에라도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리딩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리딩대로 그대로만 문자를 받고 나중에라도 확인할 수 있는 그 문자를 받고 그대로 매매 대응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6월 달에 강연회 때 이제 AI랑 같이 보셔라 이 얘기를 했고 그동안에도 계속 얘기하다가 이번 주 화요일에도 백발백중 화요일 출연해서도 같은 얘기를 해드렸어요. 이 얘기를 왜 계속하냐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 저희 방에 계신 분들 갑자기 필명이 생각이 안 나네. 누구였지? 어느 분이지 아까? 경산매님 10시 24분에 한 질문 그 소원을 이뤘는데 인멘티지랩 상한가 같네? 이거 역시 우리 보유 종목이죠. 오늘 제가 완매도 사인 냈어요. 27,000원에 제가 팔고 나서 지금 10%가량 더 갔는데 언제나 팔고 나면 더 가. 이 얘기는 조금 있다고. 경산매님 끝까지 보유하시는지 모르겠네. 뭐 어쨌든 우리의 수익률은 만족스럽게 찍었으니까 상관없지만 결국에 인벤티지랩이 상한가를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얘 상한가 가면 임팩트가 좀 크죠. 왜냐면 어마어마하게 높은 자리거든. 이런 종목들을 하는 거야. 한 종목, 한 섹터, 뭐 집중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언제나 주식시장에서는 독불장군은 절대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유연성이 있어야 됩니다. 유연성 있게 리딩하고 그걸 문자로 다 리딩할 수 있다, 관리할 수 있다라는 걸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도 100%뭐 문자 리딩으로 하는데 아니 어떤 종목을 리딩할 거야? 종목이 한두 개도 아니고 테마가 한두 개도 아니고 특히 요즘처럼 여러 종목들이 중구난방으로 들쭉날쭉하는데 도대체 어떤 걸 어떻게 하느냐? 무료방에서 제 리딩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하나하나 모두 체크를 하고 전략을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뭐 오늘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 특정 종목을 매수했다. 그냥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매수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립니다. 모든 종목들 다. 로봇주에 대한 설명 지금 로봇주가 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화면처럼 백발백중 화요일에서도 제가 이런 설명을 드렸고 6월달 강연회에서 드렸고 상승하기 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갖고 있거든. 1분기 때는 레인보우, SBB, SPG 이루 숫자로 셀 수 없을 만큼 로봇주를 집중적으로 매매를 했거든. 근데 마지막에 SBB 테크가 남았단 말이야. 끝까지 보유하고 있어요. 그걸 보유하면서 얘를 집중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는 이 SBB 테크보다 좀 더 시세 탄력이 좋은 놈으로 할 수도 있는데 하반기에 대해서 그걸 레인보우를 한 번 더 했고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해가는 겁니다. 상승하기 전부터 계획을 잡아놓고 보유하고 있는 종목도 있고 그러다가 수급이 잡힐 때 우리가 매매를 확실하게 할 수 있을 때 찔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뇌동매매가 아니죠. 준비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저랑 한 호흡을 한 달 이상만 맞추면 얼추 저랑 이제 좀 매매 스타일이 좀 맞는다고 하면 한 달까지도 필요 없어요. 한 일주일만 매매해보면 금방 합이 맞거든. 경산매님이 얼마 전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스윙님이었나? 제 종목들과 제 매매 방식은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뭐 직장인분들 특히 단기 매매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그냥 하셔도 충분히 같이 하실 수 있는, 따라오실 수 있는, 그리고 제가 드린 종목으로 반복 매매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초전도, 뭐 신성 델타테크 같은 초전도도 아니고 맥신, 저기 양자 컴퓨팅 이런 실체가 없어서 들쭉날쭉한 언론에 나오는 뉴스나 재료 하나로 막 시세가 급등락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스윙으로 반복 매매로 심지어 좀 물리더라도 나중에 시세가 회복될 수 있는 종목들 저는 이런 걸 가지고 리딩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로봇주 하나 이거 맞췄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주, 지지난주에는 포스코 DX였죠. 그거 아직도 있잖아요. 다 파신 분들도 있겠지만 엄밀히 지금 리딩으로 따지면 4분의 1 물량이 남아있는 포스코 DX. 4분의 1 물량이 남았지만 이 나머지 물량의 수익률이 200%가 넘어가요. 그럼 어떻게 될까? 이거는 원금 이상의 수익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4분의 1 물량 남겼는데. 그래서 지금 포스코 DX의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 저 원래 목표가 포스코 DX 5만원이었어. 오늘 57,400원까지 갔어. 야, 이런 시세가 지금 말이 되는 시세입니까? 이거 다 무료방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같이 매매한 종목들이에요. 지금도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포스코 DX 제가 108백중 화요일 코너에서 언제 출연해서 얘기했냐면 이날 얘기했습니다. 8월 22일 날 얘기한 거예요. 8월 22일 날 출연해서 얘기했고 여기 이제 그 다음날 마이너스 6%까지 빠지면서 매수 기회 다 줬고, 사실상 무료방에 제가 추천드린 건 8월 17일 목요일 이날 계속 강조했고, 사신 분들이 있냐, 이날 이제 언제나 그렇듯이 하락을 하니까 손절해야 되나요 질문이 나오길래 손절가 28,000원 정해드렸고, 손절가 안 왔죠. 그리고 계속 이제 매수하시라고, 매수하신 분들이 있냐고 제가 계속 질문했고 강조를 그만큼 했습니다. 그때 가격이요, 우리 매수가 35,500원이에요 35,500원짜리 종목이 지금 6만원까지 갔습니다. 6만원, 거의 6만원까지. 여러분 이것만 봐도 더블이에요. 저랑 같이 포스코 DX 매매하신 분들 1번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참여하신 분들은 참여 좀 해봅시다. 이거는 제가 없는 말을 지금 지어내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 거잖아. 포스코 DX 8월 17일 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같이 매수하시자고 했고, 8월 22일 날 이제 백화백중 화요일 나가서 얘기했어. 이런 종목들을 해야 되는 거야. 다들 뭐라 그러냐면 포스코 DX 보고 야 이거 너무 높다, 이걸 왜 하냐, 이 얘기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저도 사실 포스코 DX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 아, 높구나. 근데 언제도 높았냐면 지금도 높지만 방송을 카라님만 듣고 계신가 봅니다. 많이들 안 듣고 계신가 보네. 이거를 8월 22일날 10860 화요일 얘기를 했는데 사실 많이 높잖아요. 6,000원짜리 최저가, 그것도 올해 3월달 가격이 6,000원이야. 근데 6,000원짜리 종목이 30,000원이 됐어. 45,000원까지 갔으니까 한 7.5배 정도 오른 거야. 엄청나게 오른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 포스코 ITC일 때 여기서부터 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다가 그게 이런 자리들에서 매매하다가 한번 팔고 나서 원하는 만큼 이제 상승이 안 나오길래 요런 흐름이 나오는 거야. 요날 상한가 갔잖아요. 우리 아마 이날 다 팔았을걸? 4월 12일인가에 다 팔았을 거예요. 야, 여기 다 팔고 나서 다음날부터 수급 떠서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2차전지와는 차별화된 무언가가 있는데 전 다시 들어간 거고, 다시 들어간 지 딱 1개월 만에 이제 상승이 나왔죠. 요때 6월 7일 5월 초에 들어갔는데 이제 6월 7일부터 시세가 나오기 시작했고, 여기서부터 서서히 움직일 때 이때 시세는 우리가 다 먹었어요. 이때 시세를 먹고 나서 최근에 다시 들어간 건데, 높다라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많은 거예요. 높죠. 많이 높은데 에코프로는 그렇게 안 높았나? 그 어떤 종목이 상승하는데 높다 얘기를 하는데 높다 이건 떨어질 거야 라고 해서 떨어진 종목이 나오면 거봐 떨어졌지 라고 얘기하지만 에코프로처럼 올라가면 언급도 안 하죠. 똑같은 거예요. 주가의 높고 낮음을 우리가 평가하는 거 아니고 우리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걸 미리 예측해서 매매하면 사실 아까 제일 처음에 코이버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 질문이 나오셨는데 제가 그 질문에 답변을 지금 하진 않았지만, 저평가냐 고평가냐는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시장이 평가를 하는 거고, 시장이 평가하는 데는 주가 그리고 실적, 앞으로의 성장성 이런 것 외에 더 중요한 것, 시장의 평가라는 건 심리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심리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어서 주식이 도박이네 뭐네 하지만 이 심리적인 요소가 규칙적입니다. 상당히 규칙적이에요. 그리고 그 규칙성 안에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존재하는 거예요. 리스크가 큰 종목들이 좀 더 이제 수익이 더 나는 거고, 대신에 반대의 경우가 나왔을 때 손실이 좀 더 큰 것. 손실을 줄이려면 언제나 비중 관리를 해야 되고, 적당한 선에서 손절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그런 건데, 포스코 DX의 경우를 보면 8월 우리가 17일 날 들어갈 때 이때 위치가 과연 높고 낮음을 얘기할 수 있는 때인가? 이거를 그냥 단순히 주가만 보고 얘가 높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진짜 하류인 거예요. 왜냐하면 2차전지 관련주는 이제 업황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는 섹터가 아닙니다. 얘네는 너무나도 덩치가 커져서 이젠 지수 관련주가 됐어요. 지수 관련주가 됐다는 얘기는 2차전지 업황으로 인해서 주가가 뭐 급등하고 고평가네 이런 걸 따지기보다 시황을 따져야 됩니다. 연준의 금리 정책이 어떻게 돼가고 있고 미증시가 어떻게 되고 연준의 금리 정책에 따라서 얘가 영향을 받는 그 정도의 섹터, 이제는 시황에 영향을 받는 섹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야 2차전지 지금 뭐 시장 성장성에 비해서 얘네 너무 밸류에이션이 높아, 고평가돼 있어,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어요. 분명한 거, 분명히 그래요. 더군다나 포스코 DX는 2차전지 업체가 아니야. 그렇지만 지금 2차전지는 이미 밸류에이션 자체가 2차전지의 성장성을 넘어선 지 오래됐습니다. 이 밸류에이션 평가를 제대로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없어요. 2차전지는. 그래서 어떤 증권사에서도 제대로 된 목표가를 내주는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얘네가 이 2차전지 애들이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전 바이오처럼. 바이오는 실체도 없었는데 실체 없던 그 바이오가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평균 20% 가까이 차지를 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얘네 움직임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잖아. 지금은 2차전지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업황보다 시황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8월 17일 날 저 시점은 뭐냐면 7월 FOMC 끝나면서 연준의 금리 방향성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9월 FOMC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9월 FOMC에서 연준이 금리를 한 번 정도는 더 인상할 것 같아. 아닐 수도 있어. 이 얘기는 마지막 단계에 왔다는 얘기예요. 한 번에 금리 인상을 한다면 충격은 받을 거야. 하지만 그 충격은 이제 마지막 충격이 되겠지. 바닥이야. 그럼 거기서 주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수는 다시 오를 수가 있지. 왜냐면 이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니까 악재가 소멸됐잖아. 그리고 만약에 동결 얘기가 나왔다. 시장은 환호성을 지를 겁니다. 드디어 동결이구나. 이제 끝났구나. 물론 이제 11월 FOMC가 또 남긴 하지만 당장 단기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 시점이 8월 17일 연준 금리 결정에 대한, 그러니까 이 긴축이 종료됐다라는 데에 대한 마무리에 기대감이 형성되는 게 저 8월 17일이에요. 그러니까 난 저때 포스코 DX를 한 거야. 솔직히 에코프로를 할 수도 있었어요. 에코프로 BM을 할 수도 있고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2차전지 관련주 중에 대장급 종목 그 무엇이라도 할 수 있었어요. 지금 제 얘기 잘 듣고 계신 분들 3번 한번 쳐봅시다. 약간 지루하죠. 이 시황 얘기, 시장 얘기를 길게 하면 지루하다고. 근데 진짜 이것 때문에 산 거, 이것 때문에 추천드린 거야. 업황을 보고 2차전지를 하면 안 돼요, 지금. 왜냐면 업황은 언제나 성장형이야, 2차전지는. 2030년까지 성장이야. 그래서 에코프로 아직 신봉하시는 분들 있죠. 전 이해가 가고 그 신봉하는 그게 맞아요. 2차전지는 2030년까지 성장이야. 지금도 전기차는 전 세계 기준으로 5%도 비중이 안 돼요. 앞으로 더 클 거야. 2차전지는 더더욱 클 거야. 엄청나게 클 건데 문제는 지금 현 주가가, 양극재 관련주들 현 주가가 이 밸류에이션 자체가 지금 너무나도 커지지 않았냐 이건데, 맞을 수 있고 틀릴 수 있어. 많이 오른 건 맞거든. 하지만 업황이 성장성이기도 하고 끝나지 않는 논쟁이야. 근데 덩치는 커졌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업황보단 시황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8월 17일 요때 제가 찍은 날이 요 날인데요. 사실 이날 찍을 수도 있는 거고 이날 찍을 수도 있었고 어느 날이든 찍을 수 있었어요. 왜 제가 이 날들을 얘기하냐면
추세를 만드는 박스권 자리에 가장 와 있는 단계의 자리들이었어요. 특히 예로 보면 포스코 DX로 보면 이평선과 이격이 좀 이렇게 벌어져 있지만 제 시황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라 그랬죠. 깜짝 놀랄 겁니다. 이날이 무슨 날? 8월 17일이죠. 코스닥 지수 121선 바닥 확인한 날. 그래서 8월 17일 날 들어간 거예요. 뭐를? 포스코 DX를. 이거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업황을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야. 차트를 본 건 맞는데 차트를 평소처럼 뭐 추세가 어쩌고 이렇게 본 게 아니고 시황 보고 들어간 것. 야, 바닥 찍었네. 이날이잖아. 8월 17일. 제가 여러분들한테 포스코 DX 추천드린 날 언제? 8월 17일. 높은 자리다? 무슨 소리야. 시장이 바닥을 찍었는데 포스코 DX는 코스닥 지수 관련주인데 왜 이게 높아? 지금 바닥을 찍었는데 바닥이지. 단순히 올해 저점 대비해서 지금 몇백 프로 올랐다고 지금 높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하류라고, 진짜로.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 쭉 생각을 해봐요. 녹화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보셔도 되고. 이제 업황을 보는 게 아니고 시황을 봐야 되는 종목. 시황을 본다면 연준의 금리 정책을 봐야 되고, 금리 인상 거의 막바지에 다다른 상황에서 지금 이제 9월, 7월 그 사이 낀 8월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연준 긴축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낮아질 때고 9월이 다가온다고 해도 긴축은 이제 막바지라는 기대감이 있어. 그럼 바닥권에 거의 온다는 얘기야. 지수 바닥이라는 게 저 밑바닥으로 정말 바닥이려면 그럼 제로로 돌아가야 바닥이 되겠죠. 그건 바닥이 아니잖아. 그 바닥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닥선이 있어요. 그 선들을 찾는 거야. 제가 108백중 화요일이랑 108백중 필살기에 나와서도 이 얘기를 했어요. 코스닥 120, 코스피 2500. 여기가 지금 심리적 바닥이다. 박스권의 바닥이다. 이 얘기했습니다. 무료방에서도 계속 이거 시황 설명드릴 때 이 얘기를 올려드렸고, 그러면서 8월 17일에 포스코 DX 들어간 거예요. 왜 들어갔다? 코스닥 지수가 바닥을 찍었다고 보였으니까 121선 찍는 거 확인됐잖아. 그래서 포스코 DX 이날 31,000원에서 30,000원 사이 구간 진입했고, 무료방에서는 조금 더 비싸게 샀겠지만 그래봐야 몇백원 차이 안 나요. 그래서 35,000원 평균 단가 기준으로 하면 지금 60,000원 턱 밑까지 왔습니다. 더블 났잖아. 이 더블이 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다? 바닥을 보고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종목을 고르는 사람의 퀄리티적인 차이예요. 그냥 얘가 뭐 추세가 어떻고 고점을 어떻게 돌파하고 이런 얘기만 하는 건 누가 갖다 놔도 할 수 있어요. 누구라도 할 수 있어. 근데 지금 저처럼 해석하고 설명하고 2차전이 들어간 사람은 없습니다. 한 명도 못 봤어요. 코스닥 지수 이날 이거 저점 찍는 거 보고 들어가는 거야. 2차전지는. 왜냐면 2차전지는 이제 업황이 아니고 차트가 아니고 시황의 영향을 받는 종목이기 때문에. 높다? 이건 높은 자리가 아니지. 오히려 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자리지. 제 설명이 이해가 되신 분들 1번 한번 쳐볼까요? 이걸로 포스코 DX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추천주를 드리면 뭐 여러 번 확인 안 하잖아. 제 설명 이해되시는 분들 1번 한번 쳐봐요. 되게 중요한 설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이거는 몰라도 내가 이런 각도로 다각도로 종목을 본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설명이었어요. 지금껏. 굉장히 중요한 설명입니다. 이걸 보고 포스코 DX를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 번 제가 확인을 한 거야. 샀냐. 사셔라. 손절가는 대신 잡았죠. 왜냐면 지수가 한번 무너질 수 있는데 그럼 얘는 시황의 영향을 받으니까 주가가 확 꺾이거든. 그때는 우리 이거는 손절해야 돼. 다른 건 물려서 가져갈 수 있어도 시장이 다시 침체기로 만약에 들어간다. 그럼 얘 무조건 잘라야 되거든. 나중에 다시 사야지. 그래서 손절가를 28,000원 확실하게 드린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시장은 꺾이지 않았고 긴축에 대한 부담감이 좀 줄어들었고 올라갔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런 우여곡절이 있어서 이런 사연이 있어서 제가 추천을 드린 거고. 그러니까 주가가 높다 낮다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야. 시장이 판단하는 거고 그 시장이라는 것은 시장에 참여한 모두
개인 투자자들 마찬가지고 외국인 기관 마찬가지고 이들의 모두의 심리가 더해져서 판단되는 게 지금 고가냐 저가냐 바닥이냐 아니냐 높냐 낮냐 이런 겁니다. 높다고 못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뭘 못 들어가는 거냐면 자 한번 보세요. 나인테크 지금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이제는 막장입니다. 갈 때까지 갔어요. 무슨 얘기 나왔냐면 LK99가 초전도가 아니래요. 또 아니라는 기사가 나왔어. 근데 LK99가 초전도가 아니니까 야 초전도 아니니까 맥신이 갈 거야. 둘이 시소게임 하고 있다는 걸 안다는 거죠. 이 시소게임 아무 의미 없다는 것도 안다는 거지. 지금 그 기사 나왔거든요. 이런 것들이 올라갈 때 이제 높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실체가 없잖아. 기준이 없어.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업황에 기대서 이 종목을 볼 건지 시황에 기대서 볼 건지 아니면 순전히 기술적으로 차트를 보고 얘를 볼 건지 이 세 가지 요건 중에 나인테크를 비롯해서 신성델타테크 그러니까 초전도, 맥신, 양자 컴퓨터는 아무것도 기준이 될 수 있을 만한 게 없어요. 업황도 없어. 실체가 없으니까 당연히 업황이 없죠. 모든 기업들이 다 발표하고 있죠. 야 우리 초전도랑 상관없어. 우리 맥신이랑 상관없어. 없는 기술이기 때문에 매출이 발생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실체가 없어. 시황의 영향은 안 받아. 왜냐하면 얘들은 시황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애들입니다.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시가총액도 아니고. 그리고 세 번째로 차트. 차트를 보더라도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매수의 기회와 매도의 기회를 주잖아. 매수가 되면 바로 손절 나가야 되는 차트들이야. 뭐 봉이 그렇게 움직여. 이런 봉들을 보면 알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날 시가 12% 뜨는데 쫓아 들어갈 만한 것도 아니고 기준이 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초전도랑 맥신 그리고 뭐 양자 컴퓨터 요즘에 극성을 부리는 얘네들은 기준이 될 게 없는 거예요. 라인테크 봐봐요. 이제 조금 분봉 세우는 듯 하면서도 또다시 무너집니다. 이제 막장이거든. 저런 기사 나오면 막장이야. 야 초전도가 아니래 맥신 가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고 있어. 이제 드디어 얘네들도 안 거죠. 얘네들 아무것도 실체가 없으니까 곧 끝장날 거야 라는 거 알고 있는 겁니다. 설거지성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얘네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종목들은요 우리가 매매 영역으로 보는 종목들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영역으로 봐야 되냐면 큐렉소가 조금 튀었구나. 많이는 아니네. 어떤 영역으로 봐야 되냐면 정말 매매 잘하시는 분들 초단타라고 그러죠. 초단타. 이 본봉 보고 초단타 하는 분들 무슨 트레이딩이라고 그러더라. 용어를 까먹었네.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고요. 정상적인 종목들 매매하시는 분들은 저런 거 건드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처럼 리딩 하시는 분들도 저런 거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리딩을 받는 분들한테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전 저런 거 안 해요. 실체가 없는 것들은 웬만하면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대신 차트가 좀 눕더라도 T로보틱스 같은 거 들어가는 거예요. 운영자님이 알려줬네. 그래, 스캘핑을 잘하는 분들이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 대응의 영역의 종목이니까 매매를 정말 잘하는 분들은 알아서 하시면 돼. 기준을 잡고. 하지만 난 리딩하지 않아. 그리고 기준이 없는 스캘핑에 대한 기준이 없는 분들은 하지 마셔라. 사고 날 뿐이다. 특히 신용 쓰시는 분들. 신용을 써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초전도나 맥신, 양자 컴퓨팅 같은 테마는 그 금융회사들 돈 벌어주는 종목입니다. 신용을 위해서 그 종목들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 그냥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 신용이 나온 게 아니고 그 종목들을 위해 신용이 나오는 거야. 왜냐면 신용 써서 매수하자마자 반대 매매 청산당하거든. 은행에 내 원금 갖다 주는 꼴이야. 그러니까 절대 신용 쓰면 안 돼요. 왜냐면 해보면 알아요. 신용 써서 매수를 하는 순간 하락하면서 얘네 로스컷 규모가 있거든. 그 퍼센티지가 있어요. 마이너스 한 12%까지는 버틸 수 있는데 그 이상 내려가면 안 돼. 12%딱 내려가면서 원금 청산 당하고 그대로 또 다시 반등하는 분봉 패턴이 그러잖아. 그래서 신용은 절대 쓰지 마셔라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저런 거 하지 않아도 그냥 높다고 T로보틱스가 이게 높다라고 얘기하는 건 단순히 올 초의 가격 6,000원대를 생각해보면 지금 6배가 올랐지. 많이 높지. 엄청나게 높지.
600%가 올랐어. 엄청나게 높지만 얘가 이 구간별로 상승하면서 쉬었고, 상승하고 또 쉬었고, 상승하고 쉬었고, 상승하고 쉬었고, 그리고 또 상승하는 이 계단식 패턴. 얘가 이 상승을 할 때 여기서 자기 가격을 바닥을 다져주고, 여기서 자기 가격 또 바닥 다져주고, 여기서 자기 가격을 또 바닥 다져주면서 여기서도 또 자기 가격 바닥 다져주고, 이렇게 다져주는 위치들을 파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얘는 높다고 얘기할 수밖에. 그럼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면서 야 저거 뭐야 이 나인테크 바닥에서 이거 올랐다. 많이 안 오르는 거잖아. 여기 바닥에서 요날 기준으로 요날 시가 4,100원인데 야 이거 많이 안 올랐어. 이거 들어가자.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닌 거란 말이야. 바닥에 있던 종목이 양봉 하나 나왔다고 그거 바닥에서 오른다고 좋아할 게 아니고, 물론 눈여겨 봐야죠. 우리 이번에 하잉크 코리아 한 것처럼 눈여겨 봐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거든. 올라가는 종목은 올라가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가 지속될 수 있다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인데 그거를 판단해야죠. 그런 거 하느니 이런 거 하면 돼요. 8월 18일 언제야? 요날이거든요. 요날 우리 재매수했어요. 요날. 그리고 나서 요렇게 눌렸습니다. 근데 뭐 크게 그렇게 밀리진 않았어. 그리고 우리 이전 물량이 있어서 평균단가 31,100원이다 하고 지금 오늘 이렇게 36,000원 돌파 나온 건데 이게 원래 제 목표가이긴 해요. 37,100원이 원래 제 목표가. 근데 일단 아까 35,000원대에 한번 잘랐고 수익 실현했고 나머지 물량은 이제 또 절반 물량 남은 건 가져가 볼 겁니다. 언제까지? 이해 추세 꺾일 때까지. 꺾여도 보유해도 되는 종목. 시세의 대장을 한 종목은 꺾여도 보유를 해도 됩니다. 사실 지금 로봇 대장주를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보지만 저는 시세의 대장주는 T로보틱스라고 생각해요. 레인보우는 주가의 부침이 컸지만 T로보틱스는 여기까지 정말 한 번에 왔습니다. 주가가 크게 꺾인 적이 없잖아요. 이게 바로 대세 상승의 종목이죠. 이런 게. 우리가 처음 매수를 28,000원에 탔거든? 요때 탔다는 얘기잖아요. 8월 초반에 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익률 몇 프로나 먹었습니까? 이런 종목들 매매를 하는 거야. 이런 종목들 매매를 하면 크게 부담되지도 않아요. 여러분 매매하고 대응하고 리딩하는데 크게 부담되지도 않는 자리들의 종목들입니다. 이런 게 좋지 않아요? 결국에 제일 원하는 종목들 이런 거잖아. 매수해서 그냥 쭉 가져가면서 수익이 계속 나는 것. 요즘 회원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포스코 DX만. 참 아이러니한 게 제일 부담스럽고 제일 높다라고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이걸 제일 좋아하셔. 그리고 실제로 수익도 엄청나게 났고. 왜 이걸 제일 좋아하는가 봤더니 일단 가장 유명한 종목이기도 하고 얘가 그리고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인 거잖아. 물론 이제 오늘 결과론적인 거지만 저도 사실 28,000원 깨졌으면 손절했을 거야. 뭐 안 깨져서 다행이긴 하지만 깨질 수도 있는 게 주식이라는 거니까. 하지만 뭐 이렇게 쭉 올라오는 게 얘를 가장 좋아하시더라고. 근데 얘를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각 증권 방송에서도 계속 얘기해요. 모든 증권 방송이나 뭐 언론사 그리고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다들 얘기하는 게 야 포스코 DX는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말이 안 돼. 왜냐하면 2차 전지가 아니거든. 이 얘기들을 항상 합니다. 근데 이 얘기 맞는 얘기긴 한데 오히려 그래서 더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제가 이번 주 화요일에 이런 얘기 했거든. 지금 뭐 자꾸 말을 걸어서 죄송한데 와 그렇구나. 대답하는 분들이 적은 게 아니고 대답하는 분들이 많으신 거였구나.
음, 한 시간 동안 목을 놓고 쭉 얘기했더니 목이 좀 가는 느낌인데, 어, 많이들 참여하셔서 종목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 가셨으면 했는데, 2시 반까지 점심시간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참여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근데 우리 방 약간 모임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렇게 VIP 방에 계신 분들이랑 같이 얘기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야겠네.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더라? 순간 까먹었네. 한 시간 동안 저 혼자 신나게 얘기를 했네요. 이 얘기한 걸 잘 들어주셨으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목이 가누만. 이제 상승해야 될 부분은 또, 반대로 이제 시속 게임이 아니고 서로 끌어주고 당겨주고 하는 거예요. AI와 로봇. 이유는 제가 설명을 계속 드렸고. 그래서 이제 AI를 또 봐야 됩니다. 사실 제가 그 싫어하는 종목이 하나 있어요. 종목을 싫어하면 안 되는데 굉장히 날티나는 종목들 있잖아요. 날티나는 종목들이 있어. 그래서 옛날부터 그래서 사명 변경하면서 이미지 세탁하는 종목이 있어요. 가끔. 그게 오늘 폴라리스 오피스인데 얘 사실 인프라웨어 시절, 이게 인프라웨어가 종목 변경한 거야. 인프라웨어 시절에 얘가 얼마나 그 날티나는 종목인지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안 했거든? 와, 근데 주가는 무지하게 잘 가네. 아씨, 약오를 일 정도로 잘 가네. 사실, 엊그제부터 관심 주셨습니다. 제가 무료방에 관심주를 올려드렸을 거야. 무료방에 관심주로도 올려드리고 그랬는데 얘가 이 종목이 인프라웨어거든. 인프라웨어가 진짜 안 하는 거 없이 다 한다는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안 했어. 그랬더니 이렇게 잘 가네. 그거 아쉽진 않아요. 다른 걸로 먹으면 되니까. 저는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른 종목 제가 관심 있어 하는 종목이 또 따로 있습니다. 무슨 종목인지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거야. 방송은 유튜브 재방송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AI 관련주들 잘 봐야 되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계속 상한가를 들락날락 하고 있잖아요. 이러면서 로봇주들을 계속 뭐랄까 어그로를 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까? 그래서 관심을 집중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 스펙. 조금 전에 얘기했죠? 요거 얘기할 때 제가 화요일날 얘기한 첫 번째 종목 스맥, 그 다음에 뉴로맥하고 그 다음 TPC인데 스맥 지금 6%대 움직이고 있고 뉴로맥하는 뭐 오늘 이미 10%를 상승했고 우리의 TPC는 현재 12% 정도인데 조금 아쉽다. 힘이 좀 더 붙어야 되는데
거래는 지금 만들어졌어요. 거래는 만들어지면서 오늘 2,600만 주 거래, 엄청난 거래량입니다. 얘가 그 거래 고가를 만들었을 때 3,200만 주인데 이 엄청난 거래량 터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거래 한 번 더 들어오면서 이거 신고가 내면 얘 오늘 거래량 4천만 주 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신고가를 뚫으면서 종가가 최고가 마감이 되면 얘는 새로운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차트를 어디서부터 봐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애매한데, 와 대단하네요. 작년 6월에 만들어진 가격대야. 작년 6월 매물대에 영향받는 거예요. 이제 작년 6월 매물대면 사실상 매물대가 없다고 봐야죠. 매물 공백이네. 얘는 지금 단기 매물 소화하고 있는 거죠. 이거 단기 매물 소화되면 추가 상승이 더 나옵니다. 종목이 상승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 대기 매물과 이식 매물인데, 지금 대기 매물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돼요. 대기 매물은 여기 있는 단기 매물이야. 여기 들어간 사람들 얼마나 공포스럽겠어. 양봉 세 개가 크게 나온 자리에서 와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 들어갔는데 야 3일 동안 이렇게 떨어졌네. 무섭겠죠. 굉장히 무서울 겁니다. 걱정되겠지. 이날 실망감을 엄청나게 가졌겠지. 우리도 실망했거든.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간당간당하잖아. 아마 지금 열심히 던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열심히 던지고 있는 그 물량이 소화가 되면 얘는 거래량이 더 늘어나면서 이날 고점 돌파하고 갈 거예요.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이날 보유한 사람들 굳이 지금 던질 필요 없는데 던지게끔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흐름입니다. 자, 포스코 DX 얘기를 하다가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포스코 DX를 뭐 했다 얘기를 했는데, 얘가 사실 얘는 2차전지 양극재 관련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얘를 여기서 들어간 거예요. 그럼 포스코 DX는 뭐 하는 회사냐? 일단 이름이 포스코잖아. 그래서 포스코 그룹주의 영향을 받은 거 맞아요. 그러니까 2차전지가 아닌데 2차전지인 척하고 올라온 거 맞습니다. 근데 이게 영 거짓말은 아닌 게, 포스코 DX는 뭐 관련주냐면, 혹시 아시는 분이 있나요? 포스코 관련주가 뭐 관련주인지?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얘는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입니다. 원래 이름이 포스코 ICT,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에서 빅데이터, IT, 로봇 관련 사업을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포스코 그룹이 기업의 색깔을 바꾸려고 철강 회사에서 이 2차전지 소지업체 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원래는 다양한 방면으로 사업을 확장을 했거든요. 그 다양한 방면 사업 확장에 가장 적합한 기업, 어떻게 보면 신규 사업 추진팀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포스코 DX입니다. 지금 얘기했잖아요. 빅데이터. 빅데이터는 뭐에 속해요? 빅데이터는 결국엔 AI와 밀접하게 접목됩니다. IT, 뭐 반도체는 아니에요. 각종 설비 구축과 IoT,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죠. 이쪽 분야인데, 이게 좀 더 확대가 돼서 결과적으로 뭘 하는 거냐면 스마트 팩토리, 로봇형 스마트 공장을 만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로봇주입니다. 이거를 사람들이 잘 생각을 안 해요. 포스코 DX. 왜냐면 사명을 변경했는데, 사명 변경한 것만 생각하고, 포스코 그룹이라는 것만 생각해서, 야, 포스코 그룹의 2차전지 새로운 사업팀인가 보다 하고 얘를 보는데, 얘는 하고 있는 사업이 2차전지 소재 사업이 아니고, 양극재 공장, 포스코 그룹에서 광양에 지금 양극재 공장을 증설하고 있어요. 왜냐면 포스코 그룹도 에코프로 그룹처럼 수직 계열화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자원 조달, 이것까지 모두 다 하나로 묶는 게 수직 계열화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 광양에 공장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이게 2025년까지의 일감이에요. 이 공장 증설 누가 하겠어요? 자회사가 있잖아. 일감 몰아주기, 요즘에 셀트리온이 이제 합병하잖아요. 이게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항상 있었거든. 근데 모든 대기업들, 좀 큰 기업들,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일감 몰아주기를 안 하겠냐고. 얘네도 하고 있습니다. 공장 증설하는 그 공장 증설에 대한 대부분의 사업을 포스코 DX가 수주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포스코 그룹이 양극재 사업을 확장하는데 선봉장이 포스코 DX라는 겁니다. 공장을 만들어야 양극재를 생산할 거 아니야. 그 공장 생산을 누가 해? 포스코 DX가.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다. 실적이 2025년까지는 빵빵하게 잡혀 있거든. 한마디로 얘기하면 실적주란 얘기예요. 얘네 실제로 작년에 매출 7,758억이에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68% 증가했어. 매출이. 영업이익은 더욱더 엽기적입니다. 98% 증가했어요. 643억. 시가총액 8조 원에 비하면 적죠. 규모가. 매출이 한 조 단위 정도로 나와주고 영업이익이 상반기거든. 상반기 총 합친 거니까. 영업이익이 상반기에서 1,000억 원 조금 넘었다면 이제 8조 4천억이라는 시가총액이 좀 어울릴 텐데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좀 적어요. 그건 맞지만 탄탄한 기초 체력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떤 기대감까지 있어? 코스피 이전한다라는 기대감.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코스피 이전하는 그 시점이 포스코 DX를 완전히 정리해야 할 그 시점이 될 겁니다. 코스피 이전 상장하면 주가가 떨어지나요? 라는 질문이 제일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 여러분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그건 모르는 일이죠. 어떻게 합니까? 그걸 알고 있으면 뭐 걱정이 있겠나? 얘한테 몰빵해 놓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왜냐면 얘가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하는데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하는 그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또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도대체 이전하면 무슨 좋은 일이 있길래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을까?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얘가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하면 코스피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펀드 자금이 얘한테 붙습니다. 지금은 포스코 DX가 코스닥 150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코스닥 150 추종 패시브 펀드가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근데 금액의 규모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코스피로 이전하면 코스피 추종 패시브 펀드가 들어옵니다. 패시브 펀드는 그냥 그런 거예요. 금융사에서 고객들한테 돈을 받잖아요. 이 돈에 원금 훼손이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알고리즘을 만들어놔서 그 알고리즘대로 사고 파는 펀드를 말합니다. 지금 코스피 200에 있는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정적인 기업들이죠. 코스피 200에 있는 기업들로 해서 종목당 비중 1%씩 쩌라락 비중 0.5%씩 200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펀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보수적이지만 그래도 안정적이다라는 타이틀이 확보가 되면 그 종목에 기계적으로 들어가는 펀드가 패시브 펀드예요. 그 자금이 엄청나게 큽니다. 대부분의 펀드 자금은 패시브 펀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DX도 이제 코스피 이전하면 그 자금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건 이 사실을 모두가 다 알고 있죠. 그래 그 기대감으로 오르잖아요. 개인도 지금 사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펀드 중에는 패시브 펀드 말고 액티브 펀드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펀드 매니저가 직접 운용하는 겁니다. 펀드 매니저의 감으로, 펀드 매니저의 능력으로 야, 이 종목 지금 기대감이 이제 들어가 하고 한 일주일 만에 치고 빠지는 거예요. 펀드인데 굉장히 공격적이죠. 원금 손실을 감안하고 공격적으로 운용하는 선행에서 재료가 나왔을 때 그 재료에 뭐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고 어쨌든 소수의 의견의 판단으로 의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운용되는 펀드가 액티브 펀드입니다. 그 자금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확인은 되지 않죠. 그 창구를 볼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지금 주가가 이렇게까지 오르는 건 분명히 펀드 자금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 그건 지금 패시브 펀드가 아니고 어떤 펀드? 액티브 펀드는 코스닥, 코스피를 가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액티브 펀드가 포스코 DX로 몰리면서 코스피로 이전하는 순간 포스코 DX를 그 액티브 펀드에서 던져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주가 하락이 나옵니다. 일례로 에코프로 MSCI로 편입되자마자 JYP 엔터 편입되자마자 주가들 다 급락했죠. 이유가 그거예요. 편입되는 순간 액티브 펀드에서는 수익 실현해버립니다. 왜냐면 얘는 공격적인 펀드거든. 팔고 나서 다시 사면 돼. 패시브 펀드는 주가 빠지면
빠진다고 해서 손절 나가는 게 아니고 자 안정적인 회사니까 추가 매수하고 들어가거든. 하지만 액티브 펀드는 그런 기다림이 없어. 우리랑 비슷해. 그래서 바로 재료 나오면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에코프로나 GYP 엔터나 이런 종목들은 그 액티브 펀드가 차익 실현하는 순간, 그러니까 새로운 지수에 편입돼서 새로운 펀드가 유입될 만한 그런 구간에서 급락이 이렇게 나오면 저가 매수 기회로 판단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포스코 DX도 사실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이 되고 나면 주가가 한 번쯤은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기다리냐 마냐는 개인의 자유고, 제가 리딩하는 기준으로는 일단 이미 지금 현재 물량의 대부분은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까지 이전하는 그 날까지 한번 지켜볼 수 있는 거고, 그때 돼서 정리할지 말지 그때 판단하면 됩니다. 얘가 갑자기 그날 이전하는 날 20% 넘는, 마이너스 20%가 넘는 장대 음봉이 꽂힌다. 굳이 20% 먹은 거를 뱉어내는 수준? 아니, 그것도 아니지. 지금부터 20% 빠진다고 해도 어쨌든 수익권이긴 한데 의미 없잖아. 어떤 의미가 없냐면 큰 물량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자금 다 수익 실현을 해놓은 상태에서 만약에 그런 게 나오면 어떻게? 우린 거기서 추가적으로 그 소량 물량 남겨둔 채로 추가적으로 재매수라든지 뭘 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거고, 아니다 싶다 그러면 다 던져버릴 수 있는 거고, 이게 보유한 자의 여유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유롭게 포스코 DX는 들고 계시면 돼요. 근데 하락할 수 있어. 단기적으로 이적을 하는 그 순간,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하는 그 순간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모든 물량을 다 들고 있어서는 안 돼. 올라가는 구간별로 팔아줘야 됩니다. 액티브 펀드가 언제 얘네들이 엑시트를 할지 모르잖아. 언제 팔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매도를 해주면서 가는 것이 맞다. 요렇게 포스코 DX 같은 경우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얘에 대한 모든 걸 얘기했어. 어떤 일을 하는 기업인지, 주가가 지금 왜 가는지, 매도 시점 어떻게 잡고, 코스피 이전한 이후에는 어떻게 대응할 건지, 모든 걸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 방송 참여하셔서 듣는 분들에게 도움이 돼야 돼요. 그죠? 그리고 제 방송 들으신 분들은 항상 도움이 되셨을 겁니다. 방송에서 언급한 종목들 대부분의 상승이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그리고 그 상승이 나온 이후에 이제 수익 나신 분들 물어보면 항상 별로 없죠. 왜냐? 방송에 참여한 분들이 별로 없으니까. 예, 지금 참여하신 분들은 좋은 흐름에 편승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야, 인벤티지랩 오늘 제가 27,000원에 완매도 때렸는데 29,750원 상한가 문 두드렸어요. 대단하다. 오늘 우리 종목들 불붙는 날, 우리가 들어갔던 종목들도 불붙는 날. 85사이바이오 상한가 오늘도 진입을 했는데 우리는 먼저 번 상한가를 먹었죠. 요날 상한가를 먹었어. 18,900원에 일단 수익 실현을 한 기억이 나는데 상한가가 한번 풀려가지고 에이 그냥 한번 정리합시다 하고 정리했고, 그 다음에 여기 횡보 구간이 좀 늘어질 때 저희 회원분들이 걱정하시던 거 하나가 뭐냐면, 야, 얘 랑업 물량 나오면 어떡하냐, 보호회수 물량 나오면 어떡하냐, 14,000원 공모가인데 보호회수 물량 지금 안 나올 텐데 걱정들을 많이 하시길래 일단 정리했고, 나머지 종목 나머지 물량 정리를 하면서 재매수 구간 노리고 있었거든. 야, 내가 욕심 좀 부렸지. 이 14,570원 내려왔는데 14,000원 붙어라 하고 있었는데 안 붙더라고. 공모가를 하회하는 종목은 일단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냐면 공모가를 하회했다라는 거는 어찌됐든 공모받은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건데, 이 공모라는 그 제도는 최근에 그 제도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공모가 자체를 하회한다라는 것은 기업 신뢰도에 굉장히 큰 타격이 가는 거거든. 거기서는 자사주 매입이라도 합니다, 얘네들이. 어쨌든 공모주를 하회하는 종목들은 관심을 좀 가지셔라는 거. 그래서 제가 몇 종목 이제 눈여겨보는 종목이 있어요. 신기주 중에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공모가를 하회하고 있다. 이거는 일단은 관심을 가지셔야 돼. 예. 한 번쯤은
그러니까 라바 물량을 팔아주기 위해서라도 기관 뭐 창투자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규모가 있는 수급 주체에게 신뢰도를 얻으려면 상장한 이후에 주가가 계속 하락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분노를 사는 일이죠. 그런 일을 최대한 기업들은, 상장사들은 방어하려고 합니다. 방어하려고 무슨 짓이든 할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기대감도 있죠. 신규 상장한 종목은 일단 기술력이나 실적 둘 중에 하나는 갖추고 있는 거기 때문에 펀더멘털적인 분석은 의미가 별로 없고 그 가격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얘가 고평가냐 저평가냐를 그때 가서 이제 논하는 건데, 요즘에 신규 상장주 신규 상장했을 때 몇 프로까지 올라가는지 알죠? 400%까지 올라갑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러던데, 제가 볼 때는 개인 투자자들을 매기고 있는 악수를 뒀어요. 그렇게 올려서는 안 됐어. 요즘에 전부 상장한 당일날 급등한 다음에 쭉 내리거나 제정신 못 차리죠. 근데 요즘에는 패턴 또 잡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공모가 근처까지 내리거나 하는 종목은 오히려 또 잡아보기도 쉽고, 그래서 요즘에는 또 저는 신규주를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매매하셔도 되는 그런 구간이기도 합니다. 지금 구간이. 자, 이렇게 지금까지 제 방송 쭉 들어보신 분들은 제가 이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종목들을 리딩하는지를 잘 아셨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대응 전략을 잡아가요.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대응하시는데 저랑 같이 하시면 그렇게 크게 뭐 힘들거나 무리가 오거나 그러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9월 하반기, 9월 달부터 11월 요 구간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9월 달 FOMC가 끝날 때 금리가 인상이 된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악재 소멸이 될 수 있을 거고, 단기적으로는 충격을 받겠지만 진짜 쉬지 않고 얘기를 했더니 9월 하반기에 9월 하반기라고 하니까 웃기네. 9월 하순에 9월 21일 한국 시간으로는 9월 21일 날 이제 9월 FOMC 결과가 나와요. 요때가 이제 기준이 됩니다. 지금부터 약 한 20거래일 정도 20일 정도 남았죠. 뭐 시간적으로는 얼마 안 되네요. 요때까지랑 그 다음 11월 FOMC까지 개인 투자자들 단기 매매하기엔 가장 좋은 시장 환경이 나올 겁니다. 여기 이 구간에서 한번 급락이 나올 수 있죠. 금리 인상을 한다 그러면 급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럼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해석하고 종목적인 대응을 어떻게 해갈 것인가. 그냥 지금 상승하는 종목만 읊어대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런 구간별로 전략을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매수를 할 것인가, 어떻게 또 매도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전략적으로 저는 매일 이런 걸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는 게 제가 하는 일이니까, 지금 설명드린 대로 저는 생각을 하면서 종목들 대응을 해드립니다.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 특히 무료방에 계신 분들은 오늘 제 방송 듣고 관심이 좀 간다고 하시면 오늘 이벤트 활용하셔서 가입하셔서 뭐 내일부터 저랑 하셔도 좋고, 내일 9월 1일이죠. 아니면 아예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하셔도 좋고, 지금 관심 있는 분들은 운영자님한테 상담 요청하셔서 지금 가입하셔서 저랑 바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얘기해드린 종목들, 특히 뭐 최근에 가장 굵직한 종목이 포스코 DX와 TPC라면 이거에 대한 설명 지금 1시간 반 동안 계속해서 아주 정확하고 세세하게 지금 설명을 해드렸고, 그리고
무료방에서 이 종목들 고급방이랑 동일한 가격에 똑같이 리딩했습니다. 다들 수익도 보셨고 어떻게 제가 매매하고 리딩하고 여러분 수익을 올려드리는지 다 보셨을 거예요. 관심 있는 분들은 상담하시고 가입하셔서 제 방에서 다시 시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돌아오시는 회원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같이 한번 시작해봐요. 아주 재미있게 매매하실 수 있을 겁니다. 큰 욕심만 안 내시면 되고 조급함만 좀 버리시면 돼요. 그러기만 하면 수익은 꾸준하게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챔버님이 올려주신 8월달 매매한 거 쭉 보면 사실 챔버님이 매매를 잘하신 것도 맞지만 우리 사실 그 종목들 다 매매했던 종목들이고 우리가 다 그렇게 했었어요. 실질적으로 리딩을 했던 종목이고 다 그렇게 했던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관심 있는 분들은 오늘 가입하셔서 그렇게 같이 진행하도록 하시고, 와, 시장 흐름 보면 어제 그제 그러니까 백화점 화요일에 나와서 제가 그 얘기했죠. 박스권 흐름이다. 박스권 매매해야 된다. 박스권 장세의 가장 큰 장점은 바닥에 왔을 때 상승할 신뢰도가 높다는 거고 전고점에 왔을 때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지금 지수 상승이 며칠 동안 이어지니까 이제 피로도가 쌓였어. 박스권 상단에 오다 보니까 야 이제 이쯤 되면은 좀 쉬자 인식이 좀 있어요. 무슨 소리냐? 상승하던 종목들 윗골이 달고 일제히 밀리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 드린 대기 매물이 아니라 이식 매물이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고 대기 매물 영향도 받고 있다는 얘기죠. 매물 때 지금 소화 중이야. 모든 종목들이 윗꼬리를 아주 거하게 다네. 뷰노도 그렇고 인벤티지 랩도 그렇고 윗꼬리들이 아주 굉장히 깁니다. 그냥 잘 팔아야 돼요. 지금은 사기도 잘 사야 되지만 팔기도 잘 팔아야 된다. 윗꼬리들 무지하게긴 해. 파라스 아이바이오의 특징 상한가를 들어가면 꼭 한 번씩 풀어요. 이렇게 이제는 공모가에서 거의 더블 가까이 갔네. 공모가 14,000원인데 포스코 DX 오늘 고점 다시 돌파하려고 합니다. 했네요. 좀 전에 57,700원으로 까이거 6만원 가라. 엄청난 상승이다. TPC가 좀 이렇게 고가를 좀 뚫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시장 영향을 좀 받네. 하긴 시장 영향을 안 받을 순 없죠. 이건 어쩔 수 없다. 이야, 우리 노아의 방주님의 이거 한번 볼까? 오늘 우리 방이 좀 수익이 생각보다도 많이 났죠.
노아방전이 오늘 수익이다라고 딱 올려주신 것 같아. T로보틱스는 28.59%가 됐어요. 와, 많이 먹었어 이거.